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대항해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설레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시장에는 선물을 가득 짊어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매서운 칼바람이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권으로 발표되면서 내년에 더 강경한 긴축 기저가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감이 또 시장에 맴돌았는데요.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또 여러분의 포트 속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고민 폭도 더 깊어지셨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또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매서운 한파를 뜨겁게 한번 몰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또 오늘은 대항해 시대로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거니까요. 빅스 전문가님과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또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마감 시황 점검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코스피는 1.83% 하락을 하면서 2,31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금융투자의 단기적인 물량일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3.32%의 급락세 보여줬고 69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락폭이 정말 컸던 급락세가 시연된 시장이었지만 또 이런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르는 종목 잡으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또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죠. 그럼 또 전문가님이 잡아주신 종목들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보유일만 보셔도요. 전문가님이 토네이도급 종목을 또 회전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보유일만 보셔도 한 달 이내의 종목들입니다. 일단 사마알미늄도 1주 만에 29%, 코스메카 코리아 2주 만에 28% 담아가고 있고요. 코퍼스 코리아는 단 하루 만에 당일에 20% 넘는 수익을 또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또 하락장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투심도 함께 하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도록 전문가님이 잡아주신 두 가지 테마도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과 메타버스입니다. 수주가 일단 줄줄이 이어지면서 또 관심을 놓을 수 없는 원자력 발전 그리고 XR 기기라는 확실한 또 모멘텀을 안고 있는 메타버스까지 이 종목들 또 이 메타버스와 원자력 발전 테마들이 어떻게 또 활약을 보여줄지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실시간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준비된 테마도 새해에 계속해서 꼭 노려봐야 될 테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크릿 종목도 함께 꼭 안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설레는 다음 주 시장을 위해서 대항해 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토피아 대항해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방송을 또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도 열어뒀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빅스 전문가님과 또 인사를 나눠봐야죠. 전문가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선물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선물이죠?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제가 선물을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혹시 멋을 잔뜩 갖고 오셨는데 너무 멋있으신데. 감사합니다. 네, 네. 멋을 또 작창하시고 좀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안 그래도 몸도 추운데 마음만큼 좀 따뜻하게 국내 증시가 좀 훈풍이 좀 불어와줬으면 하는 희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어제 미증시의 하락 영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오늘 하락폭을 좀 맞이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좀 지지선을 지켜주는 모습에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그 희망마저도 무너뜨리는 하루였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자, 지지선을 무너뜨렸다면 그 다음 조정 구간은 어디일까? 그 다음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시장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더 늦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주식 투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을 또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또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노란톡방에서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읽는 순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뭔가 시장이 체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조그만 이슈에도 계속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네네. 또 새해를 앞두고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셨을지 꼼꼼하게 봐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증시 제가 아까 인사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좀 우리가 다소 이 지수 차트상 이 지지 구간으로 보였던 이 61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서 61선은 좀 다소 지지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오늘 좀 큰 폭으로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희망을 좀 무너뜨리는 하루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이슈로 오늘 하락을 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제 미국 증시가 대표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이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와 이 GDP 성장률이 좀 대표적으로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이 연준의 긴축 우려가 좀 재부각된 점과 그리고 기업 실적들이 부진했던 것들이 이제 시장 하방 압력을 좀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나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좀 보였어도 장중에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이 오후장으로 접어들수록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 순매도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 실적들에 대한 부진함에 대한 우려감과 이 긴축 우려가 재부각된 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금리나 기대감마저 지금 사실 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없어진 게 아닐까라고 이미 받아들이게끔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미 12월 약세장 속에서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나마 품고 있었지만 이런 기대감마저도 지금 없어지기 직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GDP 성장률과 그리고 고용지표의 호조로 이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좀 강화된 상황에서 이 우리 국내 증시마저 좀 큰 폭으로 하향 이탈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PCE 물가지수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PCE 물가지수 역시도 좀 호조로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서 긴축 우려가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 양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6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3.32% 다소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분명히 코스피 지수는 9월 30일 이후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소 이 상승세가 코스피 대비해 굉장히 좀 약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동반이 되면서 코스닥이 다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동반이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없어지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소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안정적인 구간 1,200원 중반대에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너무 아쉽다라는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주가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는지 외국인들이 지금 점차 다소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고객 예탁금 역시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서 이 고객 예탁금과 외국인의 수급이 앞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방향성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우리 지수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현재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1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61선을 그동안 잘 지지를 받아주었던 모습이지만 이걸 오늘 강하게 좀 하향 이탈을 해주는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61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모습 속에 그나마 희망을 많이 가졌을 것인데요. 이 하향 이탈한 점,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노란톡방에 먼저 계신 분들에겐 누누이 좀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9월 30일 이후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차트를 좀 살펴본다면은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좀 이 반등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상승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좀 해주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절반 이상 반납을 해준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9월 30일 이후로 정확하게 절반 이상 반납을 해주었죠. 근데 미국 증시의 차트를 본다면 지금 3분의 1 정도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절반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국내 증시가 다소 좀 추가적인 하락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코스피 기준 3,000선, 2,300선 그리고 코스닥에서 67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시장 지금 현재 사실상 과매도권 진입 상태입니다. 시장의 이 시황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지지선을 어디까지 잡아줄지 어디서 지지를 받아줄지 체크가 먼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배당락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당락 이후 종목 장세를 감안한 업종 수급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여기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과대낙폭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 실적이 다소 좀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과대낙폭된 종목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수급을 좀 섬세하게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은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주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업종들을 세심하게 분석을 한 뒤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다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면 지금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연도, 2023년도 주식투자까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하나하나 특징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도 앞두고 실적 부진 우려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지표가 좋게 나와서 오히려 시장은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당락 이후 다음 주에 또 수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잡아주셨고 낙폭과대주 안에서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 보자 이렇게 또 집중해봐야 될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참 안 좋은 시장, 또 힘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전문가님 네. 들을 때마다 저는 전문가님 진짜 자상하게 시장을 짚어주지 않나. 이게 늘 그래서 여동생이 있냐라고도 여쭤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정말 자상하게 하나하나 요목조목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시황으로 또 장중에 위로를 받으면서 네. 또 전략을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수익을 하나하나 또 시장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수익 날 종목도 아주 탁월하게 골라주고 계시는데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 오파스넷 1개월 만에 60%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모두 다 한 달 이내에 정말 토네이도급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또 네. 올해가 마지막 금요일, 오늘이 올해 마지막 금요일장이었는데 네. 2022년을 또 마무리하는 의미로 네. 전문가님 공략하셨던 종목들, 테마들 한번 좀 쑥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종목으로 또 리뷰를 해주실까요? 자, 제가 이제 2022년도 하반기에도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내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 가지고 나갔던 주토피아 대항해 시대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갔던 종목들도 여기에 오늘 제가 같이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페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이 하반기에 주력으로 공략했던 종목 하나를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바로 캠트로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우리 2022년도 하반기 8월달 미국에서 IRA법에 대해서 좀 발의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소 강한 수급을 좀 받게 되었었죠. 그때 당시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신재생 에너지들은 폭등세를 좀 이어갔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캠트로스를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좀 들었었고요. 약 1개월 만에 55% 상승을 좀 보여주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잡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 근접까지 좀 도달을 해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란 톡방에 먼저 들어오셨던 분들은 거의 수익 축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보였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내면서 무려 한 달 만에 약 55%에 대한 수익을 좀 챙겨갔는데요.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입니다. 전해액 첨가제를 좀 생산하는 기업인데 사실상 이제 일본이 이 전해액 첨가제 부분에 있어서는 독과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캠트로스가 이 시장에 좀 진출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소재 관련주로 그때 당시에 수급을 좀 폭발적으로 받게 되었는데,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 이 일봉상으로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월봉과 이 주봉을 좀 장기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낙폭을 좀 받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잡기가 더 적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상승을 해줄 때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55%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다소 하락폭을 좀 우리가 접근하기 무섭게 좀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8월 달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캠트로스를 좀 공략을 해봤었고요. 9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달에는 제가 아마 여기 주토피아 대항해 시대에서 이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삼화알루미늄,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관련주이자 2차 전지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처음에는 미국의 IRA법에 대해서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캠트로스랑 같은 흐름으로 좀 상승폭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락을 좀 맞이하면서 조정 구간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 조정 구간에 좀 어느 정도 진입을 좀 먼저 하게 되면서 이 종목 역시 약 1개월 만에 47%의 수익률을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저희가 제 정리 사인을 이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도 뚫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슈가 좀 붙게 되면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고 이 저점 대비 대략 30% 정도 상승폭을 좀 만들어낸 종목이죠. 자, 이때 당시에 저희가 미국 IRA법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진입을 했었지만 그 뒤에 알루미늄 이 관련주로 또 원래 재료를 가진 상승폭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47%에 대한 수익을 좀 챙겨갔는데, 자, 이런 끼를 가진 종목들은 여러분들 재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소 좀 고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기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종목은 조정을 좀 확실하게 받아주고 지지 구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지지 구간에서 조정을 좀 확실하게 받아준다면은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률, 현재 제가 공략했던 47% 이상의 수익률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8월 달에는 2차 전지 그리고 9월 달에는 알루미늄과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같이 공략을 해봤었는데 10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0월 달. 자,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닳도록 보신 종목일 겁니다. 오파스넷. 이때 당시에 오파스넷은 아마 이걸 공략을 했던 전문가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제가 아마 유일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요. 저점에서 저희가 잡아내가지고 최고치, 가장 최근에 올라갔던 최고치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무려 100% 가까운 수익률을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10월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같이 공략을 해보자라고 공략을 드렸던 거고, 처음에는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포착을 하게 됐던 계기는 이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데이터 관련주들이 다소 부각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데이터 관련주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타점이다라고 제가 코멘트도 달아드렸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 전에 2021년도에 6월 달 이후로 주종폭을 좀 만들어내면서 재상승을 만들어주려고 할 그 찰나에 저희가 좀 진입을 했었는데요. 약 1개월 만에 50%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챙겨왔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수익률도 충분히 챙겨볼 수 있었지만 저희는 욕심을 내려놓고 50% 정도로 좀 챙겨봤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 좀 꾸준히 들고 갔다면 100%의 수익도 충분히 볼 수가 있었겠죠. 정확한 눌림목 이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리스크 관리도 쉬웠고 끌고 가기도 다소 쉬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진입 가능 타점 이 종목 역시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좀 찍어낸 이후에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 지지 구간이 있죠, 여러분들. 이 지지 구간이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지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정확하게 이 이동평균선들이 따라 올라와주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폭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재진입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데이터 관련주 말고 이 정치 테마주로서도 편입이 되어 있어서 다소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거기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8월달, 9월달, 10월달 각각 50% 이상의 수익률을 각각 챙겨왔었는데 마지막으로 11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했었는지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11월 달에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던 종목은요. 바로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때 당시 11월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좀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원래 금리 인상, 그때 당시에 대장주와 부대장주는 이제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들이 있었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우리가 거기서 잡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랑 이제 대응 같은 부분들이 다소 좀 어렵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게 바로 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정확하게 저희가 저점에서 좀 공략을 해왔어요. 그 이후로 정확하게 좀 추가적인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약 2주 만에 약 53%의 수익을 좀 우리가 맛볼 수가 있었는데, 자, FOMC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거기에 대해서 후발주까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그때 당시에 대장주로 또 우리가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장주를 공략 못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린다면 이런 후발주가 나중에 대장주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2023년도에도 충분히 대장주를 해줄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 담아두셔야 할 텐데, 지금 시장 빠지고 있을 때, 그리고 특히 조만간 이제 지지 구간이 받쳐지게 되면서 조정이 좀 끝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동안 관심 종목으로 미리 좋은 종목들을 담아 놓는다면 앞으로 2023년도의 상반기와 하반기 우리가 수익으로 충분히 계좌를 채워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그걸 확실하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을 혼자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이 테마의 순환과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되는지 잡아드릴 테니까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종목도 있죠, 전문가님. 다음 거 현대해바다임과 비텍. 자, 제가 두 종목을 좀 빼트려놨네요. 네, 그러면 너무 네. 섭섭해하실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이. 맞습니다. 자, 하반기에 가장 좀 핫했던 종목들을 제가 좀 빼트릴 뻔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네. 우크라 재건과 이 네옴시티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역시 빠뜨릴 수가 없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현대에버다임, 우크라 재건에 관련돼서 건설기계 관련주죠. 저희가 역시 이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공략을 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 이 현대에버다임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이 건설기계 관련주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확하게 보유일자 일주일도 안 돼서 약 2주 만에 35%의 수익을 우리가 또 챙겨갈 수가 있었어요. 이 외에도
왜 이번 하반기 때 여러분들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이 매출에 관련된 이 수주에 관련돼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만들어냈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후발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바로 빅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요, 사실상 우리가 진입 타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음봉을 좀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타점에 제가 정확하게 이때 당시 여러분들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상승폭을 좀 만들어내면서 2주 만에 이 종목 역시 30%의 수익을 좀 챙겨갔었어요. 제가 지금 이 수익 리뷰가 너무 길어질까 봐 다 챙겨오지는 못했지만 매월 꾸준하게 10종목 가까운 수익난 종목들을 저희가 챙겨왔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테마의 순환, 정확하게 이 순환을 체크를 하지 못하신다면 앞으로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기 힘든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시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바닥 잡고 올라갈 건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테마들이 먼저 순환이 돌아줄 것인지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실까요? 그게 안 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낫겠죠. 그걸 제가 정확하게 좀 타점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얼른 입장하셔서 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또 종목 잡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그리고 2023년도까지 수익 충분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전문가님이 내주셨던 수익 종목들 또 꼼꼼하게 리뷰해 주셨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였죠. 캠트로스가 한 달 만에 55% 상승하는 기염을 또 토해냈는데 재차 상승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지금이 더 잡아야 되는 매수 적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꼭 그 적기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사마 알미늄도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47% 상승을 했는데 끼 있는 종목이다. 또 말씀해 주셨던 코멘트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파스넷은 정말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잡아주셨던 종목인 만큼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 대표 수익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어떻게 전문가님만큼 또 진입 타점을 잡아주실 분이 없다. 오파스넷을 또 공략하시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카카오뱅크, 현대해버나인, 빅텍까지 모든 이런 종목들 어떻게 또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시면서 잡아주셨는지 모두 다 또 1개월 만에 뭐 카카오뱅크는 2주 만에 53%죠.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내주셨던 전문가님이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또 좋은 종목 담고 상반기 시장을 또 꽉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테마를 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네. 내년 상반기에 또 놓쳐서는 안 될 테마, 또 첫 번째 테마는 뭘지 또 하나씩 열어주시죠.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이제 이 금요일에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테마들을 먼저 살펴드리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내년도 2023년도 상반기에 먼저 움직여줄 테마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테마는요,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같이 하면 화면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자력 발전 테마. 혹시 이 시장을 좀 살펴보시고 이슈를 좀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수주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 한국전력이 튀르키예와 약 40조 원대 원전 규모, 이 건설 규모를 좀 논의한 소식 속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루마니아와 약 11조 원 규모의 원전 논의까지 추가적으로 겹쳐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기대감을 동반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두 가지 이슈 말고도요. 폴란드와 체코, 이 아랍에미리트 등 수많은 수주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 테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SMR 정책까지 이 소형 모듈 원자로까지 우리가 이슈까지 좀 체크를 해본다면 내년도에도 충분히 이 원자력 발전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좀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기업 630조가 앞으로 이 SMR 시장이 앞으로 630조 시장으로 이 성장할 전망인데 이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주 파트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앞으로 630조 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이 수주 파트너로 이 부각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서 특히나 SMR 관련주들을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제가 살펴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종목은요.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달 우리가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시크릿 종목으로 노란톡방 안에서 이미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발전소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미 한번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저희가 조정폭에 정확하게 좀 진입을 한 이후에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가 살려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아마 진입을 하고 난 뒤에 며칠 이내로 아마 한 10% 가까운 수익을 우리가 맛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 종목 아까 캠트러스와 같은 맥락입니다.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이 추세적인 흐름이 살아있지만 최근에 이 하락폭 속에서 이런 하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런 하락 속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만약에 이런 하락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잡기 힘들다.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쉬운 종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이름을 좀 바꿔놨는데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이어왔죠. 장기적으로 좀 이어온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분명히 저점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겁니다. 충분히 내려오기도 했으니까 저점 같은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어느 일정 구간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주고 있는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끝마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보여줬던 이 거래량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타점이 이제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공기 압축기 전문업계 1위 제조업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용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하고 있는 이 공기 압축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필수 불가결한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전 기종에 걸쳐서 생산과 공급 국내에서 유일한 업체입니다. 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공기 압축기인데 전 기종에 생산 공급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1차적인 파동을 좀 그려내고 하락을 좀 만들어냈지만 2차 상승 역시 충분히 고려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 기회가 지금 드디어 왔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과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더 늦지 마시고 지금 당장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수주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튀르키예와의 40조 규모 또 같이 또 수주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원자력 발전. 내년 상반기에 꼭 봐야 될 테마다. 이렇게 또 첫 번째 테마로 잡아주셨는데 특히나 또 SMR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포인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았던 한전기술 또 봐주셨는데요. 관심 종목이 특히나 지금 꼭 공략해야 될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2차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을 또 어떻게 매수할 수 있을지 전략적인 부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두 번째 테마는 또 뭘지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제가 첫 번째로 공개했던 테마는 바로 원자력 발전 테마였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역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자력 발전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지만 두 번째인 테마는 더 빠르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좀 받고 있지만 아직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권이 좀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종목을 우리가 또 찾아야겠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이슈로 우리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CES 2023이 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CES 같은 경우는요, 이 세계 가전 행사거든요. 이 최대 규모의 가전 행사인데 여기에서 발표되는 이 기술적인 부분들과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소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비롯된 게 작년에 그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폭을 만들어냈던 계기가 바로 이 CES 2022 때
좀 이루어졌던 건데요. 자, 이번 2023 때는요, 메타버스들이 좀 이 부각을 받을 것으로 우리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특히 XR 기기가 지금 떠오를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대형 업체의 XR 신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애플이나 메타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우리가 이번 연도,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CES 2023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 이슈가 나왔습니다. 롯데그룹에서 CES에서 초실감형 메타버스를 좀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플랫폼이라든지 우리가 뭐 살펴볼 수 있는, 당장에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충분히 CES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은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자, 드래곤 플라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엄연히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기업은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스페셜 포스를 기반으로 AR, VR 게임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이 검정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이 검정색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저희가 그때 당시 한번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던 그 타점입니다. 정확하게 진입을 한 이후에 이 종목 역시 2주에서 3주째 걸리지 않아서 그 이후에 대략 30% 상한가 이상까지 좀 맛보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도 충분히 저점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계 최초로 VR, e스포츠가 특화된 VR 테마파크를 오픈한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다소 저점을 하향 이탈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그 이상의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도 아까 전에 제가 원자력 발전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한전기술, 그 종목도 다소 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나마 좀 접근하기 쉬운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지, 바로 진입해도 되는 종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역시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이름을 좀 가려 놓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과 저점을 좀 연이어 갱신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흐름을 좀 만들어냈었어요. 다만 최근에 다시 재차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때 당시의 수급을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수급을 분석해 본 결과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술적 분석을 좀 끝내는 상황입니다. 자, 정확하게 지지선을 좀 받쳐주게 되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내가고 있는 이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인지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OLED 증착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OLED 같은 경우에는요, 메타버스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전 세계 MS 1위 업체인데요. 자, 여기에 이어서 메타버스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자,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고해상도 양산형 웨이퍼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재료를 이 종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소 좀 차트가 어지럽지만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타점에 지금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앞으로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단기 종목 싫다, 좀 느긋하게 가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매수 타점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지까지 다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는 메타버스를 잡아주셨는데, 일단 드래곤플라이로도 저점 매수를 해주셨던 종목으로 또 수익을 가져갔었죠. 이게 또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관심 종목으로 차트가 좀 어지럽지만 그래도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갔을 때 역사적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또 관심 종목까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이게 이 메타버스가 네. 뭐 물론 낙폭과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네네네. 봐도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메타버스 하면서 이렇게 딱 확신 있게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네. 테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네. CES 그리고 XR 기기 뭐 여러 가지 또 재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안에서 확실하게 잡아갈 모멘텀 원픽이 뭘까요? 아무래도 XR 기기가 아닐까요? XR 자, 기기. 대표적으로 오. XR 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을 다투면서 먼저 좀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다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XR 기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메타버스에서도 AR, VR 기기도 좋지만 이 XR 기기가 화두가 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CES도 좋지만 제일 먼저 이 XR 기기에 대한 테마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키워드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XR 기기 꼭 챙겨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키워드까지 좀 잡아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 또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 안에서 관심 종목 꼭 잡아야 될 텐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테마와 함께 관심 종목도 잡아봤는데 아직 더 막강한 테마로 또 준비되어 있는 무장되어 있는 시크릿 종목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도 내년 상반기에 계속해서 또 눈여겨봐야 될 테마로 무장돼 있다고 하는데 또 급등주를 또 매 눈으로 잡아주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스타일링도 굉장히 매 같아요. 네. 매 같나요? 네, 네네. 매처럼 매서운 그런 느낌인데 자 시크릿 종목 더 기대됩니다. 일단 테마부터 그러면 또 소개해 주실까요?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오늘의 시크릿 종목 테마는요. 5G입니다. 자, 분명히 제가 첫 번째로 이 수익 내비게이션에 저희가 가지고 나온 테마는요. 아까 원자력 발전과 메타버스였는데 시크릿 종목은 왜 5G냐? 자,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다 좋은 종목들, 좋은 테마들입니다.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을 좀 구성을 해 온 거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테마가 바로 5G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5G 관련주 어떤 이슈가 있길래 우리가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5G 특허왕 확산 이런 이슈가 오늘 하나 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슈는 오늘 뜬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사실 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5G 관련주들이 장중에 좀 급등세를 만들어냈었죠. 자, 민간 분야 실증 예산을 올해 80억에서 내년도 120억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G 특허 테스트베드를 5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업들의 서비스 단말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5G 특허망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도 지금 5G 관련돼서 이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이 먼저 또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한 2주 전이었나요? 이 시장에서 5G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세를 좀 만들어내고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또 만들어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일원은요. 바로 삼성전자에서 가입자 4억 2천만 인도 1위 통신사에 장비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슈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4억 2천만이 지금 인도에서 1위 통신사에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뒤따르고 있는 이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종목 역시 거기에서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앞서 2위 통신사, 이 2위 통신사는 인도예요. 인도 2위 통신사에도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이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도에서 1위와 2위를 우리 삼성전자에서 지금 장비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양사에 공급할 물량은 최대 수조 원 상당을 추산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이 나머지 업체들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중국에 이어 인도는 세계 2위의 이동통신 시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통신장비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놓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면요. 자, 기업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은요.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자, 무선통신 중계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LTE나 5G 등의 통신환경을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개발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기업은요. 지금 이미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버라이즌 그리고 T모바일 등 북미 시장에서의 대형 통신사에 이미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인데 자, 여기에서 충분히 5G 관련돼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이미 상승폭을 좀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차트만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지수 하락 시기에 과대낙폭을 좀 만들어낸 종목이에요. 그동안 고점에서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좀 하락세를 좀 이어왔는데 최근에 수급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갱신한 이후에 수급을 좀 동반시켜서 최대 지금 약 50% 이상의 좀 상승폭을 만들어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일정 저항대 구간에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의 시장과 최근의 시장입니다. 자, 최근 시장 어땠어요, 여러분들? 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만들어냈죠. 근데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를 꼿꼿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만큼 나중에 시장이 좀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 수급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놓치면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마저 우상향을 좀 해주려는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늦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이 단기간에 쏠 수 있는 이 종목 바로 잡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네, 또 시크릿 종목의 테마는 5G였는데 뭐 원자력, 메타버스 이 테마도 봐야 되지만 정책 모멘텀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5G 역시나 상반기에 꼭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관심 종목이 아니라 시크릿 종목이죠. 시크릿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게 역시 저점 매수까지도 가능할지 궁금한데 일단 전문가님 사실 5G가 대표적인 양치기 소년 섹터?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뭔가 간다 해놓고 또 안 가고 하는. 그래서 단기로도 볼 수 있다, 단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중장기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옆으로 좀만 돌아본다고 하더라면 최근에 5G로 넘어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서야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LTE를 쓰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5G가 이미 이제부터 완전한 보급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5G 관련주들은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LTE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LTE 사용자들이 5G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G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가 상승을 초래했다면 기대감만으로 시장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면 이제는 진짜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또 계속 확대되면서 역시나 꼭 봐야 되는 테마가 맞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5G와 함께 또 전략을 세세하게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5G 관련주 꼭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또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해 어떻게 또 할 수 있을지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 올해도 수익 참 많이 챙겼어요. 올해도 이제 매월 놓치지 않고 각 테마의 순환에 우리가 수능을 하면서 수익을 꼼꼼하게 챙겨 나갔는데 2023년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장만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그리고 테마의 수급만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은 우리가 내년도 꼼꼼하게 수익을 꽉 채워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어렵다 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의 수급만 또 확실하게 가져간다면 시장을 꽉 잡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꽉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거나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마치기 전에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토피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